네, 오늘 또 우리를 즐겁고 유쾌하고 유익하고 네. 활기차고 따뜻하고 행복하게 이끌어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하트썸 코리아의 이지연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우리 이지연 컨설턴트만의 겨울 난방 비법 있을까요? 저는 차가 없는 뚜벅이라서요. 네네. 네, 여러 겹을 많이 껴입는 게 제 난방 비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난방비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많이 그렇죠. 껴입는 거. 집안에서도 많이 껴입고 계시나요? 네, 집에서도 두 겹 이상 껴입고 양말도 신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그래요. 네. 양말을 한 번 신어주잖아요. 맞아요. 그럼 저 몸에 그 느끼는 체온이 쭉 올라간다고 합니다. 맞아요. 손발이 따뜻해도 그렇죠,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분 계십니다. 이태진 취업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엘라의 경력 관리에 수호천사가 되고 싶은 커리어 엔젤 이태진입니다. 네. 우리 이태진 컨설턴트께서는 나만의 비법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직 신혼이라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신혼이 뭐 다 알겠죠, 뭐. 꼭 아니, 껴안고 계시나요? 둘이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네. 혼자 있을 때는 그 홈쇼핑으로 극세사 이불이며 온열 매트며 이렇게 구매를 해요. 네. 구매를 해서 거기 쏙 들어가서 아까 얘기하신 양말 있잖아요. 네. 도톰한 수면 양말 있습니다. 수면 양말 좋아요. 네, 그거 끼면 신고 있으면 땀이 이렇게 나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올해 이불을 이제 오리털, 거위털 이불들 겨울에 많이 쓰잖아요. 극세사로 바꿔봤거든요. 네네. 그게 차갑지가 않아서 너무 그래요? 좋더라고요. 예.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 전력비 좀 아끼려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닌가? 아니에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한번 극세사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지연 컨설턴트께서 여성 위한 취업 이슈를 준비해 오셨는데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슈인가요? 오늘은 여성분들의 산업 업종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요. 네. 더불어서 좀 재밌는 현상으로 지역별로 여성들이 취업하는 그런 업종의 비율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지역별로 또 지역별. 여성들이 종사하는 업종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좀 예. 감이 안 와요. 아직 그쵸? 무슨 얘기인지. 지역별로 달라질 게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예. 드는데 우리는 지역별로 따지자면은 뭐 일단 도시, 네. 농촌, 그쵸, 뭐 그 어촌, 정도. 뭐 이 정도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예. 이 정도면 다인데 이 지역별 변화 어떤 것이 있을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혹시 박서진 아나운서는 네. 어느 지역에 살고 계세요? 저는 시골 살아요. 농촌. 성남시 분당구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좀 멀죠? 네. 아니죠. 뭘 수도권이에요. 멀어요. 굉장히 서울은 좋은 아닙니다. 곳이죠. 네. 안타깝게도 제가 오늘은 서울 여성 위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네. 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의 기준으로 그 도소매업이나 숙박업이 그동안 한 10여 년간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네, 지금도 사실은 높게는 차지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시면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에 반면에 사업시설관리 및 서비스업이라고 불리는 부분은 취업 비중 2000년에 비해서 4배 이상 늘었고요. 그다음에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도 2배 이상 늘면서 좀 더 여성의 업종들이 스마트하게 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군요. 스마트하게 어떤 업종으로 더 구체적으로 그렇죠. 좀 이게 지금 궁금한데요. 굉장히 러프하게 예. 묶여져 있는 거니까 한 번씩 여쭤볼게요. 다시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숙박업, 네. 숙박업이 이제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도소매업 그다음에 도소매업, 숙박업이 주로 줄고. 한식업이라고 네. 되어 있는데요. 네네네. 네. 그런 그 식품업이나 식품, 이런 네. 곳에 종사하던 여성 비율이 많이 줄어들고 한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런 변화들이 지역별로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현재 서울에서 스카이라고 불리고 있는 네네. 강남, 서초, 그다음에 용산구 이렇게 3개의 지역에 대해서 오늘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네네. 그 산업별 상세 업종을 보시면 그 음식점이나 인력 공급업이 지역별로 산업의 여성 인력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좀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네네. 강남구는 의료의 메카라고 하죠. 그래서 네네. 종합병원이나 그다음에 병원에 이렇게 계시는 여성 인력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법조 단지가 형성되고 있는 서초구에서는 그렇죠. 네, 그 사법 말이 좀 어렵습니다. 사법 행정 및 법무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용산구는 아무래도 용산 전자상가가 있어서 그런지 그쵸. 네. 네. 그 전자 부품 도소매업에 계시는 여성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밖에 그러니까, 또 어떤 것들이 예. 있을까요? 그러면?
그 밖에요. 네네. 예, 그 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이란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지금 좀 높아지고 있고 이 부분은 고용 지원이나 뭐 여행 보조 뭐 이런 서비스를 칭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계신 여성 인력 비중이 총 3726명으로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각 자치구별 어떤 사업적인 특성, 산업적인 그렇죠. 특성을 그대로 좀 잘 반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뉴스 네. 기사를 통해서 제가 봤는데 이 과천이 요새 막 텅텅 비고 있다고 합니다. 종합청사가 정부청사가 이전을 함으로써 그렇죠. 그래서 대신 또 광명 쪽이 몰린다고 하네요. 광명으로요? 왜냐면 KTX 타고 바로 출근을 하시려고. 아, 광명역이 그렇죠. 가까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업에 따른 우리 예. PD도 지금 고민이 많아요. 네, 이사 가시려고요? 그렇죠. 집과 회사가 너무 멀다고. 그렇죠. 뭐 이런 네. 고민들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이 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 사무를 지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즉 사무 관리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여행 사업이라고 해서 네, 그런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래서 통틀어 전반적인 좀 서비스업으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요. 아,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강남구를 알아봤습니다. 그럼 네네네. 스카이에 이제 나머지 두 구가 있죠. 서초구랑 용산구는 또 어떤가요? 네, 서초구도 강남구랑 비슷하게 그런 그 종합병원 근무자가 3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병원 의료의 메카이다 보니까 3위에는 그 여성분들이 병원에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에 반면에 네. 서초구는 잘못 말했네요. 서초구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 종사자가 특이하게도 3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용산 전자상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상위권에 이제 있는 제조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다 비슷한데요. 5위에 지금 도소매업으로, 그러니까 기계 부품 도소매업으로 5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산구가요? 네. 예. 아, 그러니까 네. 저희가 아까 방송 앞전에 말씀을 예. 드렸던 것 중에 뭐 도시와 농촌과 네. 어촌 뭐 이렇게 구분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게 지역마다 맞아요. 확실히 강남구는 병원이 많고요. 맞아요. 그렇죠. 가만히 보면 용산은 뭐 누가 말해 전자상가가 있고 그쵸. 아마 동대문은 아마 의료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생각이 예. 드는데 자 그렇다면 그의 다른 지역들 중에 좀 두드러지게 모습을 보이는 곳들 어디가 있을까요? 네, 우선 중구는 아무래도 금융회사나 그렇죠. 사무실이 네, 많죠.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보험 서비스업이 한 20% 정도로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원구는 아무래도 주거단지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예, 교육 서비스업이 20%를 좀 웃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산 디지털 단지로 네네. 주목받고 있는 금천구는요. 예전부터 저희 나라의 좀 중요한 산업군이었던 섬유 의료 네. 서비스업이 지금도 물론 높게는 드러나고 있지만 네. 한 20%에서 10% 정도 줄어든 현재는 9.5% 많이 정도의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여성 인력의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야, 우리 예. 우리가 여기서 또 지역을 이렇게 보니까 재밌네요. 이렇게 재밌죠. 예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홍대 네. 어떤 직업군의 여성분들이 많을 것 같으세요? 외식업? 그렇죠. 네, 외식업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홍대, 강남역은 또 회사가 많고. 회사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재밌네요. 네, 정말 재밌습니다. 지역별로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이 이렇게 다른데요. 그럼 이번에는 지역 대신에 전체적으로 좀 종합을 해볼게요. 네네. 예전과 지금 여성들이 이제 갖고 있는 직종이 가장 달라진 업종이 어떤 건가요? 우선 전반적으로 보시면요. 1위, 3위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1위는 도매업으로 그 도소매업으로 23.6%에서 현재는 17.7%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예. 도소매업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비해서요. 예. 그럼 도소매업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어떤 직업들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일까요? 글쎄요. 도매업에 도매에서 종사하는 분, 소매업, 의료도 있을 것 판매, 같고요. 아니면 자영업자들의 어떤 네, 장사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예전에는 지금 여기는 도소매업으로 나와 있지만 음식업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네네, 근데 좀 음식업. 특이하게 한식업으로 되어 있어요. 네. 네, 찾아보면 그래서 한식업에 종사
특히 어머님들이 아무래도 식당에 많이 종사하셨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그렇죠. 듭니다. 그러면서 어머님들이 네. 이제 은퇴를 하시고 네. 이제 집에서 이제 편안하게 좀 즐기시는 이런 분들이 많이 늘었다라고 저희가 또 예측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 또 다음은 뭐가 네. 있을까요? 그 2위로는요. 네. 그 숙박 음식점업 조금 겹치기는 하는데요. 네네. 16.8%에서 13.4%로 소폭 조금 줄어드는 조금, 현상이 있고요. 근데 네. 그게 크게까지는 줄진 않았네요. 그렇죠? 2위는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네. 조금 두드러지는 것은 2000년대에는 제조업이 아무래도 3위로 13.6%에 차지하고 있었는데 네. 현재는 제조업이 8위로 내려갔고요. 예. 2000년도에 6위에 있었던 보험 서비스,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현재는 3위로 올라오면서 점점 스마트해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요. 이걸 보더라도 예. 느낄 수 있는 게 예. 그렇죠. 저희가 삶이 약간 풍성해지고요. 그렇죠. 삶의 질이 좀 높아지면은 네. 복지, 맞아요. 보험 뭐 이쪽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서비스 많은 서비스 있죠. 이쪽으로 그렇죠. 관심 많이 갖기 때문에 네. 그만큼 우리가 좀 삶의 질이 양적 질이 조금 높아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해볼 수 네, 있습니다.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을 살펴보니까 또 우리 세상이 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가 그렇죠, 그대로 그렇죠. 좀 잘 반영이 된 결과가 아닐까 싶네요. 네네. 자, 그럼 여성들의 스마트한 업종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또 예. 그렇다면 또 다음으로 또 저희가 또 궁금하게 알아볼 만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어디까지 알아봤죠? 도소매업 그리고 서비스업까지 알아봤죠? 네. 네. 그다음에 또 변화가 준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조금 두드러지는 부분이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 이름만으로도 조금 스마트하죠. 예, 그렇죠, 이런 그렇죠. 부분이 예전에는 굉장히 3.4%로 굉장히 적었는데요. 네. 현재는 2배 정도 늘어난 6.2%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요즘 이제 삶이 저희가 네. 양질이 약간 더 고급스러워지면서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한 업종이 증가하는 만큼 요즘 여성 취업자들 또한 또 취업 의지가 굉장히 강해져서 그들만의 어떤 신조어도 나타났다고 하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엄마의 영어 단어인 mother, 네. 네, 그리고 학생으로 영어 단어인 student가 네. 합쳐서 마던트라고 하는데요. 들어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공부하는 엄마들이 늘어났다는 그쵸. 건가요? 네. 육아를 하면서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 마던트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그냥 공부를 하시다가 현재는 취업이나 창업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공부하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요. 사실 제 맞아요. 주변에도 이제 아이 출산을 낳고 아이를 네네. 가지면서 직장을 그만두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집에서 아이만 보면서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친구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마던트라는 족이 새롭게 생겨난 건데 그래요. 이제 두 분은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문가 입장에서 좀 그렇죠. 들어보고 궁금합니다. 싶네요. 예. 뭐 좋은 현상이죠. 예, 좋은 현상인데 제가 요즘에 대학생들이 카페에 가시면 사실 공부 굉장히 많이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근데 공부하고 있어요, 네, 요즘에는. 노트북 펴놓고 공부 네. 많이 하시는데 어머님들도 딸분들과 함께 오셔서 굉장히 많이 공부하는 거 제가 봤어요. 네. 굉장히 좋은 현상 같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이태진 컨설턴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셀러턴트다, 뭐 마던트라 굉장히 신조 많이 있는데요. 네. 우선 공부도 하고 지식도 쌓고 뭐 자녀의 또 멘토가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데요. 아까처럼 말씀하셨듯이 그 취업하고 연계하고 뭐 바로 되면 좋겠지만 그렇죠. 예, 그런 여건이 많이 조성되지 않아서 좀 안타깝고 제 주위에서도 그 공부방 같은 네. 거를 자그맣게 뭐 큰 돈이 되진 않지만 그런 커리어를 쌓는데 하시는 네. 이렇게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사회적 요건이 더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요즘 예전에는 이 어머님들이 네. 아이를 출산을 하신 다음에 육아에만 전념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냥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너가 알았어요. 잘 되면 된다. 그렇죠? 나는 이제 필요 없다. 난 너만 바라본다. 네. 뭐 이런 어머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요즘은 육아휴직을 하신 다음에 집에 오셔서 자기 개발을 하신답니다. 맞아요. 내 스스로 너는 너 인생이고 일단 내가 잘 돼야지 너도 좀 잘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마음으로 네. 어머니 공부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네. 좋습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저도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교육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네. 스스로 학습하고 있다면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분들에게도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찾아온 기회를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태진 컨설턴트가 준비해 오신 내용 살펴볼까요? 네, 올 상반기에 그 취업, 창업 관련해서 경력개발 교육 참여자 1,3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네. 이분들이 경력 단절 여성들이겠죠. 그분들이 원한 결과는
30%가 교육 상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 예, 저의 설 자리가 좀 많이 없지 않나 이런 걱정도 살짝 됐는데요. 네. 예, 그 이후로 다른 직업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그에 희망하는 직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선 두 번째로 컴퓨터, 네. 사무 관련 그게 두 번째고요. 예. 세 번째로는 조리 및 제빵. 이거는 주부 여성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시던 거라서 그렇죠. 좀 자신 있지 않을까 더욱더 싶고요. 교육을 받고 예. 하고 싶다. 그다음에 패션 및 미용. 아. 예, 또 그게 또 네일이라든지 이런 게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능력 개발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우리 여성분들이 지금 하고 싶어하는 업종, 그렇죠. 그 직종, 직업을 말씀해 주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교육 상담이 가장 많대요.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시겠어요. 두 분 다. 그렇죠? 왜냐하면 굉장히 우리 준마렐라 분들 중에는 그렇죠. 굉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우리 또 준마렐라시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네. 좀 이색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조리, 제빵 이건 예전부터 계속 뭐 어느 정도 계속 사람들이 관심을 그쵸? 보였던 부분인데 예. 이 미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패션과 미용. 패션과 미용이 좀 어린고 전문 친구들이 많이 했는데 요즘은 네. 또 주부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40대, 50대에서도 네일 아트라든지 이런 네. 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자녀를 양육을 하고 좀 여유로워지니까 네. 좀 패션 본인들도 하시면서 여유롭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일단 뭐 취미 삼아 그렇죠. 배웠다가 또 이게 직업이 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기도 그래요. 하고요. 이걸 예. 보니까 또 한번 우리 삶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엄마들이 교육 상담하길 원하세요. 네네. 자, 근데 연령별로도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경력 단절 여성 중에 3, 40대가 우선 대졸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석사, 높게는 더 박사 이런 고학력자가 있는데요. 우선 이분들이 방과후 강사, 네. 그다음에 컨설턴트 이런 것들을 많이 지식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직업을 많이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것은 좀 그 업무가 그 가정하고 병행을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30, 40대가 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구체적으로 지식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지식 서비스업이라면은 일단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방과후 선생님? 교실도 네.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 뭐 막 말씀하신 데 컨설턴트도 지식 서비스업이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네. 지금 본인이 취업을 준비하는 네, 학생들에게 경력이 있으니까. 컨설팅도 해주고 네. 그렇죠. 그러네요. 괜찮죠? 네, 괜찮네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원하는 원하는 직종을 알아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하는 근무 형태도 굉장히 궁금하고 나는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내 수입은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겠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시 희망하는 수입도 있을 수입 거예요. 또한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저도 이거 하면서 좀 놀랐는데요. 네네. 우선은 그 희망 근무 형태는 파트타임, 시간제가 우선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저처럼 프리랜서가 프리랜서가 얼마나 힘든데 맞죠? 맞습니다. 네, 굉장히 그래도 준마렐라 분들은 시간이 또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프리랜서를 꿈꾸신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다는 거죠. 육아와 일. 네, 그렇죠? 가정과 일 이런 거 다. 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전일제, 종일 전일제. 하는 거는 좀 그 다양하지 못하니까 병행할 수 없어서 그냥 그렇죠. 3위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뭐니 해도 머니라고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의 수익을 요구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직전에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우선은 급여 수준은 1위는 150에서 200만 원이 가장 많았고요. 네. 그다음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그다음에 200만 원에서 250만 원 18.8%로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250만 원 이상. 네. 그 전에 굉장히 고소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미니멈은 150부터 시작이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 이하로는 벌고 싶다라는 네.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지금 주부님들이요, 가계부가 한 150에서 200 정도만 내 가계부에 더 플러스가 돼주면은 네.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근데 또 이게 시간제다 보니까 예, 이런 수입을 얻으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도 그렇죠. 좀 듭니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많은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는데 주변에도 혹시 그런 분들 많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그렇죠. 어떠세요? 주변에 있으세요? 뭐 두 분 다 기혼이시니까 그렇죠? 네, 저는 네네. 미혼입니다. 예.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또 깜빡하셨나 봐요. 저는요, 예. 이 자리만 앉으면 다 기온 같고. 그렇죠. 네. 주말엘라 같고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예. 굉장히, 그래서 설마 했는데, 역시나였군요. 네. 그러면 지금 미혼이시니까 오늘 굉장히 헷갈립니다. 자, 그럼 주변 친구 중에서, 기혼자들 중에서 혹은 난 이런 일을 하고 싶어라든지 난 이만큼의 돈을, 금액을 벌고 싶어 하시는 친구분들 계시나요? 친구들도 다 미혼인가요? 친구들 지금 한 반반 되는 것 네네. 같은데요. 미혼도 있고 기혼도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지금 저희 친구들은 아이를 좀 늦게 가지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일을 사실은 좀 병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네네. 간혹 한두 명 정도 가정주부로 있기는 하지만 네.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고 싶다. 네,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우리 이태진 컨설턴트 주변은 어떠세요? 또 네. 혹은 뭐 본인은 혹시 경력 단절이 됐던 경우가 있으셨는지? 네, 잠깐 있었지만 우선 친구 사례를 먼저 예. 말씀드리자면 우선 경력 단절이 됐는데 그 전에 아까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고소득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그 경력 직전 단절되기 직전에 보수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 아. 근데 현 상황은 맞지 않고 그래서 그렇죠. 계속 눈치만 보다가 지금 계속 들어앉은 케이스가 그러니까 계속 눈치를 보고 계속해서 네. 경력 단절이 돼 있는 그렇죠, 상태네요. 그렇죠. 많은 본인의 분들이- 이상하고 좀 맞지가 그렇죠. 않아서.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야무진 꿈을 갖고 맞아요. 열심히 공부를 하십니다. 네. 그래갖고 자격증도 취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랬다고 근데 이 자격증을 이수를 하고 취득을 해서 네. 바로 또 취업이 되는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격증이 많다고 해서 바로 취업이 되는 건 아니고요. 우선 뭐 실력과 경쟁력이 포트폴리오에 드러나는 직업인 만큼 스펙, 커리어를 쌓는 게 우선인데요. 그 과정이 생각보다 길거나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냥 포기하는 케이스도 많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요즘 고학력, 석사, 박사까지 하신 그런 여성분들의 경력 단절도 상당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분들은 이제 경력 단절에서 좀 벗어나시려면 네네. 어떤 점에 좀 유념을 해야 될까요? 그래요. 바로 경력 쌓는 것이 부족하다고 한다면요. 봉사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인턴십 형태로 커리어를 좀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신의 높은 어떤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바로 찾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갔다가 거기서 경력을 쌓고 다시 일을 시작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통계로 네. 그리고 약간의 좀 재미로 네. 우리 지금 여성분들이 주말엘라 분들이 어떤 곳에 취업을 하고 어느 네. 정도의 복지를 받고 싶고 어느 정도의 근로 조건을 알고 싶고 어느 정도의 네. 급여를 벌고 싶은지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지금 이게 사실 녹록하지는 않다. 그쵸.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컨설턴트께서 마지막으로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경력 단절 여성분들께 한마디의 조언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단순하게 일하고 가정하고 양립하는 그 장점만 볼 것이 아니라 주말엘라 여러분들의 성향 그리고 열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재도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네. 이지영 컨설턴트께서도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한마디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경력이 단절되고 나면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자신감, 그다음 가족의 후원 이런 걸 많이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어머님들이 창업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네네네. 창업은 사실 요즘에 많이 하고 있고 인기 있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시고 아이디어를 좀 많이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그래요. 생각이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경력 단절 여성들의 어떤 희망하는 업종 그리고 급여 수준 이런 다양한 취업 이슈들을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엘라의 도전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올게요. 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주말엘라를 응원합니다. 주말엘라의 도전!